중요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less and less가 붙었으니까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덜 중요하대요.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대요. 뭐가? 출신지라든가 국적이라든가 이런 게 덜 중요해지고 있답니다. When it comes to 또 나왔어요. 뭐에 관해서라면 making real decisions. 진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라면 진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결정은 뭐겠습니까? 기업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겠죠. 향후 방향성. 우리 기업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라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요. 국적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올바른 결정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올바른 방향성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얘가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CEO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Ownership, 소유권은 is of not what it seems to be 라고 말했네요. 자, 직역해볼까요? 소유권은요, 종종 아니랍니다. What it seems to be. 이거 뭐 이제 이 it은 상황의 it이에요. 해석 없고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여지는 것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소유권이라는 건 종종 보여지는 게 아니래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라는 거는요. 앞에서 말한 기업의 결정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정권. 이 결정권이라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여지는 건 뭐겠습니까? 국적이죠. 국적.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결정권은 국적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예시가 나오면서 끝나는데요. 노키아라는 회사가 유명하죠? 자, 근데 이 노키아가 is seen, 보여질 수 있답니다. as a Finnish company. 그러니까 핀란드의 회사로 여겨진대요. 하지만 more of Nokia's shares. share는 주식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더 많은 노키아의 주식이 소유되고 있대요. 누구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요. 핀란드인들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원이 핀란드의 회사야, 노키아가. 노키아가 핀란드의 회사인데, 근데 주식은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대. 그 대주주가 미국이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CEO가 미국 사람이라고. CEO가 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노키아는 어느 나라 회사냐? 애매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딴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딴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적이 기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적이 기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없어요, 사실상. 없다야 없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자, 그래서 기업이나 기업인의 국적은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덜 중요해지고 있다가 이 글에서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질문할 거 있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서? 없으세요? 자, 없으시면은 넘어가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저 그때 수행평가 때 드렸던 종이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나오는 예문들 외워야 네네네. 요거였던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수행평가 언제지? 금요일이요. 이번 주? 네. 슬슬 외워야 되겠네. 그래서 그런 거 우리나라 다 하는 더욱 진짜 맞아야 돼. 오, 김성호 씨 인증을 했어.
지민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준이 있는 스타일이 있어. 난 맨날 달라가지고. 난 그딴 거 없는데. 얘가 푸드 필수. 그리고 치료 뭐. 집 가서 영어 배우고 싹 생각하고 파트 생각 싹 준비해준 다음에 그다음 생각을 해봐. 또 오늘 내가 끝내보고 싶은데 그래도 그잘 지냈다면 아마 숨을 쉬지. 만약 그거 했어. 뭐 했어? 친구들 같이 하려고 해가지고. 누구랑 해? 원래 조용히 혼자 하려 했거든. 성민이랑 그 이후에 여자애랑 잘 나는 데서 보시고 이번 주까지 보고서 내야 돼. 나는 죽는 거좀 보고서 내. 금요일까지 까고 그때가 내가 먼저 하자고. 다음 주 야 그거 근데 오늘까지 안 보내면 죽여버리는 거. 담당 그 뭐라고 해? 담당 선생님 내일 계신다는 거지? 몰라. 근데 나는 우리가 다 했어. 뭐라고? 내일까지 지출이야? 내가 이잘 아닐걸? 아니야 야 얘기하는 그렇게 안 나와 있었어. 오늘 밤에 애들한테 보내야겠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일 저녁부터 싹 나오지. 야 봐봐. 아니 한국 자율과정 프로젝트 좀 미친 거 두 마리. 두 마리. 소리 내일까지 아니야? 보고서? 하면서 SS 칠. 나 내일 학교를 쓰려고. 아 이거 포스터로 만들어야 돼. 뭐? 포스터처럼 만들어. 포스터처럼. 영서야. 영서야 가자. 영수야 도와줘. 이거 보내는데. 그냥 점심시간 모일래 그냥? 응? 잠깐만. 라고 하기에는 지금과 같이 또가리 단장님 보내고 싶으십니다. 4시 저녁 있는데. 어떻게 초대됐다. 아니 지금 켜는 사진 왜 켜냐 씨. 어떻게 그래놨어. 아까 건이가 먼저 같이 독서실 갈 사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못 가게. 그러게요. 그렇게 잘 하시고 그랬어. 개인 보고 썼어요. 그거 우리 보고서도 내일까지 내야 되고 너가 말한 것도 내일까지. 개인 보고서? 개인 보고서 자 일어나자. 그거 동아리 활동. 그거? 그것도 안 내일이가 내일까? 그걸 해봤어. 4강의 2번 보겠습니다. 요 질문 되게 쉽거든요. 쉽고요.
그 저기 뭐야 예전에 저동에서 어휘로 냈었습니다. 여기 어휘로 내기 되게 좋아요. 이 글 자체가요. 그래서 바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주제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 기꺼이 받아 마땅한 칭찬에 대해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칭찬을 잘 못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예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를 경시하는 방향으로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진짜 잘했다 그래갖고 아니에요 제가 뭘 잘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칭찬받기를 꺼려하는 거는 결국 허풍쟁이라던가 잘난치 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기여도를 좀 이렇게 낮추는 이제 좀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바로 볼 건데 이 첫 문장에서부터 딱 어휘로 낼 만한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relevant만 보면은 일단 어휘로 나올 가능성 높겠구나 이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편합니다. 반이어가 뭐라 했죠? 밀링이죠 밀링. 그렇죠? 항상 이거 생각하고 있자고요. 게다가 여기 discomfort라는 단어도 나와 있잖아. discomfort, 그렇죠? 그러니까 discomfort도 comfort냐, discomfort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이어 관계로서 쓰기가 좋은 녀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반이어로 문제 출제하기 좋죠. 얘랑 이렇게 세트로 됐어? 자 한번 볼게요. There's some discomfort in most of us.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대. 어떤 불편함? 대절 이하라는 불편함인데요. Makes us reluctant. 우리로 하여금 꺼려하게 만드는 불편함이 있대. 뭐를 꺼리냐? To take credit for our accomplishments. credit이라는 건 그냥 칭찬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공로, 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여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의 업적에 대한 그런 칭찬, 공로를 받아들이기에 꺼려하게 만드는 불편함이 있대요. 또는요, to even accept a well-deserved compliment. 그러니까 받아 마땅한 칭찬을 심지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도 꺼려하는, 그래서 꺼리게 만드는 그런 불편함이 있답니다. 이어서. 자, 그래서 바로 예시 나오죠. Try an experiment. 자, 실험 한번 해보자. Give someone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a genuine compliment, 진정한 칭찬을 한번 해보래. About a quality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quality. 여기서는 품질이라기보다는 장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관해서요. 또는 about something they have done that should truly appreciate.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해하는 그들이 해온 어떤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심으로 칭찬을 한번 해줘 보랍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종종 그들의 첫 반응은 다음과 같을 건데요. To downplay 하는 거랍니다. 이 downplay도 어휘로 나왔었어요. downplay가 뭐야? 경시하다입니다. 경시하다. 이게 유의어로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neglect로 나왔었어요. 됐어요? 같은 뜻이에요. 됐죠? 자, 그들의 contribution or their effort. 그들의 기여나 그들의 노력을 경시하는 게 바로 그들의 첫 반응이랍니다. 그 예시가 뭐냐? 다음 나와 있죠. I was just doing my job. 저는 그냥 제 일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나. Anyone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누구나 똑같이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It wa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o,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사회생활 하는 거죠. 사회생활.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안 그러지만 지금은 제가 좀 아나무인이라서 그 약간 재밌는 얘기. 올 초에 3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제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군대를 늦게 가서 아직도 저는 이제 예비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비군 통지서가 왔는데 내가 뭐 예비군 받으러 갈 시간이 되냐? 시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연기원서를 써야 돼요. 이제 그 업무가 바쁘니까 이제 내가 일을 연기한다라는 걸로 이제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기원서를 제출하려면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재직증명서 이제 양식을 내가 쓰고 있는데 그 근무 기간을 써야 되거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일했는지.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도 오래 일해갖고 2018년 2월이라는 것만 내가 기억이 나고 2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서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원장님 저 언제부터 일했죠? 원장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옛날 달력 막 찾아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더니 이제 그 원장님 이제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원장님이 사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본 거야.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벌써 저랑 4년이나 일했어요. 이러는 거. 아 힘드셨겠네요. 아 힘들었죠. 저랑 어떻게 4년이나 일하셨어요? 아유 그러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전이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예전이었으면 아유 아니에요 원장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네. 그래갖고 이제 뭐지? 이제 제가 막 어디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막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의 원인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막 가리키세요. 원장님이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럼 이제 저는 대답을 합니다. 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친하니까 원장님이랑 친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워낙 아나운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다음 문장 별표 좀 볼게요. 어휘로는요 uneasy가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기억이 나네. 이게 신기한 게 2년 전 건데 딱 보니까 기억이 나네. uneasy 불편한 이게 이제 나왔었고요. 일단 요 문장이 요 부분 때문에라도 좀 서술형으로 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래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이 설명 읽기 전에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원래 강조문을 쓸 때는 it is that 땡땡땡 이거잖아 강조문. 그래서 땡땡땡 이하가 바로 뭐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 바로 what이에요. 땡땡땡땡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런 what 같은 의문사는요 항상 문장 맨 앞에 써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what을 문장 맨 앞에 썼어요.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의문문이죠? 자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어 동사 자리 바뀌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is, i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어순 보이실래요? What is it then? What is it then? 보이세요? 됐죠? 이런 어순이 된 겁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대절 이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대절 이하는 과연 무엇인가? 대절 이하는 도대체 무엇인가? 됐죠? 이게 강조한 겁니다. 대절 이하 볼까요? Makes us uneasy.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바로 무엇인가? About accepting credit. 칭찬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칭찬? For something wonderful we have done. 우리가 했던 훌륭한 일에 대한 그런 칭찬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즉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왜 칭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원장님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일 되게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저 좀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특히 이제 이 시간표 짤 때 있죠. 시간표는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저 말고 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롯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표 짤 때마다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4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짜서 이제 하면은 이제 원장님이 오셔서 이제 아유 시간표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고생한 거 맞으니까. 보통 이런 반응을 이제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그렇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서 원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반응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we feel proud of our accomplishments and our skills.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긴 한데요. 자부심을 느끼는데 하지만 we don't know. 우리는 잘 몰라. 뭐를? How to take credit for them gracefully. 여기 어휘로 나왔습니다. gracefully. How to take credit for them. 그것들에 대해 즉 칭찬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은 이제 accomplishments랑 skills가 되겠죠. 우리의 어떤 성과와 기술에 대해 칭찬을 받아들이는 방법.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고서 seeming like a braggart or a know-it-all. 그래서 뭐 허풍쟁이라던가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서요. 됐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어 보이지만
근데 이제 그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안 보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우아하게 내가 이렇게 내 공로를 좀 이렇게 잘 칭찬을 내가 어떻게 잘 받아들일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받아들일까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내용은 되게 쉽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소재는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성에 대해서 다룬 글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너무 쉬우니까 바로 다음 가겠습니다. 4강에 3번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4강 1에서 4번은 다 서술형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죠. 요거는 시험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어기로 나왔던 게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동이었나 가저였나가 내가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가저였나? 잠깐만 가저였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시험지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2학년 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내가 한 조금만 찾아보고 있으면 참고로 보여주고 1번 문제쯤에 나왔었는데 대충 첫 페이지에 내 기억으로 첫 페이지에서 나왔고 첫 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색칠 안 되죠? 동그란 거에 직선 색칠. 이거 아닌데? 가자고가 아니었나?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네,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저기에서 나온 건 확실한데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동이랑 가저가 둘 다 스팅라이트를 썼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도 거의 겹쳤어요, 둘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학교에서 나왔는지 기억이 좀 안 나요. 2년 전이나. 자, 일단은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강의 3번입니다. 패턴이 약간 좀 꼬여있죠? 도입, 주제, 설명, 결론 패턴이라고 하기에 설명 부분에서는 근거와 주장을 이렇게 제시하는 패턴으로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 도입부부터 한번 같이 보자면 소재가 신중하게 말하는 패턴이고요. 주제가 말할 때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근거로서 왜 속도를 늦춰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말이 빠르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여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필자가 뭘 주장하냐? 천천히 말하라. 됐어? 자, 마지막에 그럼 천천히 말하게 되면 그 결과 사람들이 더 주의 깊게 듣고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내용이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말이 빠르면이라고 나와 있고 천천히 말하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서로 대조되는 거죠. 그렇죠? 빠르면은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거고 천천히 말하면은 더 존중하고 더 주의 깊게 들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내가 말을 빨리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지금 이제 고3인 한 여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좀 이제 수업을 오래 했던 친구인데, 야, 너는 내가 이제 나랑 뭐 한 3, 4년을 같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뭐 내신 대비하거나 이럴 때 말을 빨리 하면 좀 알아듣기 좀 힘들거나 그러지 않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오히려 이 필자가 주장한 거랑 반대로 말한 게 빨리 말하니까 이거를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제 멍 때리면은 나 이거 완전 놓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집중이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 기본적으로 하고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뭐, 결국에. 자, 일단 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버든 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chairman, 회장이랍니다. 그리고요, president 역시나 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장이라고 해서 하는 거 알아요? 의장이고 회장이고 그리고 CEO랍니다. 이 회사의 CEO인데요.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이 has a very deliberate speech pattern. 그래서 아주 신중한 말하기 패턴을 가지고 있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한다는데요. When I asked him about it, 내가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라는 건 여기서의 그것은 당연히 신중하게 말하는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그가 설명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listen more carefully. 더 주의 깊게 듣습니다. If 뭐 한다면 they think you are thinking when you speak.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생각한다면이래요. 자, 말이 좀 헷갈리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뭘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너가 말할 때래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헷갈릴 테니까 해석 부분을 봐봐요. 해석 부분 봐봐. 당신이 말할 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 이해되세요? 준혁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인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봐봐. 그 사람이 신중하게 말하기 패턴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첫 문장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신중한 말하기 패턴에 대해서 물어봤대. 그래서 설명을 한 거야. 어떻게 설명했는가? 사람들이 이게 귀 기울여서 듣는 조건이 있대. 어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때냐? 이 대절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의 깊게 듣는데. 여기까지 됐죠. 근데 그 대절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너가 말할 때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생각할 때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 시라고 말했고 지금 you are thinking.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의 너는 화자예요. 그들은 청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랑 일치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즉 화자와 청자의 생각이 일치할 때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데 이어서 한번 볼게요. I can't agree with him. 나는 그에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동의한대요. Even though people can hear 2 to 3 times faster than we can talk. 자, 심지어 사람들이 뭐 할 때조차도 들을 수 있을 때조차도 2에서 3이니까 2~3배 정도 되겠네요. 타임즈니까. 그러니까 2~3배 정도 더 빨리 말하는 거를 들을 수 있죠. 뭐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2~3배 더 빨리 들을 수 있다고. 듣는 속도랑 말하는 속도를 비교했을 때 듣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요. 말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요 could stand to slow down when listening. 여기서 could stand to가 한 세트인데요. 뭐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have to의 뜻이에요. have to. 뭐 할 필요가 있다? 늦출 필요가 있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주제입니다. 주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실제로 들을 수 있어요. 빨리 말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속도로 말해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 천천히 말해야 된다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할 때 천천히 말해야 돼요. 그러면 왜 천천히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자, hurrying으로 나왔으니까 서두르는 거래요. 그럼 반대를 가지고 지금 예시를 들고 있죠. 서두르는 거는요, makes our words, 우리의 말을 seem less important, 덜 중요해 보이게 만든답니다.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목적어, 부사원형. 그리고 gives the impression, 어떤 인상을 주느냐? 대절 이하라는 인상을 줍니다. 동격입니다. We do nothing,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Our ideas deserve more than the briefest amount of airtime 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의 airtime은 방송 시간이에요. 방송 시간. 그러니까 방송 시간이라는 건 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러면 가장 짧은 양의 방송 시간, 즉 말하는 시간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deserve하답니다. deserve는 가치가 있다, 뭐뭐 할 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디어가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대요. 자, 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생각이란 말이 자꾸 여러 번 나와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가 서두르는 거예요. 지금 이 글에서 주제가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뭐래요? 천천히 말해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말하는 건 안 좋다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서두르는 거니까 뒤에는 안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안 좋은 말 뭐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대요. 덜 중요해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안 좋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 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저기 화자예요, 화자.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한대. 뭘 생각을 안 한대?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디어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뭐보다? 가장 짧은 양의 말하는 시간보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즉,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생각이 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될까?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두르는 건 우리의 말을 덜 중요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가장 짧은 말하는 시간 그 이상의 가치도 없다고. 가장 이 한 개만 볼게요. 해석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우리의 생각은 화자의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화자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을 빨리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평범하게 했을 때는 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쳐봐. 근데 말을 빨리 하면 요 정도 시간 안에 끝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정말 짧은 분량의 말하는 시간, 한 요 정도의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 5분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말하는데 한 40분 걸린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되게 빨리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거는 그러면은 저 5분짜리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네. 그냥 5분짜리 가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됐어요? 말을 빨리 하니까 원래 우리가 중요한 얘기일수록 천천히 하고 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원래 중요한 얘기일수록.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뭔가 빨리 확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딱 그 정도 시간만큼의 가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면은 아무래도 좀 가치가 좀 떨어지게 느끼지 않을까. 즉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뒷내용이 얘랑 똑같은 말이거든. 얘랑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그냥 풀어서 쓴 거야. 덜 중요해 보이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덜 중요해 보이고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냐면 결국 우리 이 화자가 하는 이 말들이 전부 다 정말 짧게 말하는 이 시간보다도 가치가 없구나. 그냥 내가 말하는 거의 중요성은 5분을 투자할 딱 5분 투자할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말하면 빨리 끝나버릴 테니까.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제? 자, 그래서 we appear to be rushing to finish. 우리는 뭐뭐처럼 보인답니다. to be rushing to finish니까 서둘러서 끝내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Someone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to say can speak. 그러면은 뭔가가 말할 만한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진 누군가가 말할 수 있도록. 진짜 글 그지같이 썼네요. 쉽게 말할게요. 무슨 말이냐? 어떤 강연 같은 걸 한다고 쳐봐. 강연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강사 1인 체제로 하고 있지만 우리 예전에는 그 리딩 선생님, 그래머 선생님 이렇게 따로 수업을 했었죠. 그렇죠?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내 수업 다음에 이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수업이 들어온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이제 수업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분량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수업치를요 10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한테 그냥 딱 5분에서 10분 그냥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구나. 지금 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그 정도로 안 중요하구나.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보니까. 됐어?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선생님이 되게 빨리 끝내려는 것처럼 보이네. 왜?
선웅쌤이 말하는 게 더 가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시간을 많이 좀 절약해줘야지. 내가 하는 말은 쓸데없고 선웅쌤이 하는 말은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빨리 치고 끝내줘야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이 말 자체가 뭐야? 내가 하는 말은 중요도가 떨어지고 선웅쌤이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선웅쌤 말 잘 들어.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야기를 끝내는 게 역시나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게 만든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Slow down. 속도를 늦추래요. All for some pauses, some silence. 자, 몇 번의 중단, 몇 번의 그런 silence, 침묵을 고려해보랍니다. Allow for, 뭐를 고려하래요. 사람들은요, will listen more closely, 더 주의 깊게 듣게 될 거랍니다. 이거는 앞문장에 대한 결과죠. 천천히 말하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주의 깊게 들을 거고요. 그리고 have more respect, 더 많은 존경심을 가지게 될 거랍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요.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룬 글로서요. 급하게 한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경청하지 않게끔 이제 유도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은데 중간에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대입항류 같은 걸로 내면은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서 여러분께 또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를 했습니다. 보고서 봤어.